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아주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해병대는 현역 장군도 예비역 병장을 선배라고 부르더라, 또 장교 출신이 자신의 기수를 아주 친절하게도 병기수로 환산해서 말하는 이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했더니만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대부분 그 해병대 현역 장군 대단하다, 이래서 역시 해병대 장군은 다르구나, 그분이 누구냐 이참에 공개하자, 이런 내용들이셨는데, 저는 해병대 장군 중에서 그분이 아주 특별하다는 걸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해병대 장군들께서는 대부분 이렇지 않나요? 3스타 해병대 사령관 출신 그분들도 해병대 예비역 병장한테 선배님, 이런 호칭을 쓰는 걸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여기서 선배님이라는 호칭은 우리 사관학교 또는 우리 해병학교 선배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해병대 선배, 즉 나보다 먼저 해병대에 입대하신 분, 그런 뜻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주신 분들 중에서 해병대 출신이 아닌 육군 장교 출신 한 분께서는 해병대가 결속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장교들 간에는 출신에 따라 갈등이 있지 않냐, 출신이 다르면 선배 대접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왠지 해병대 장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타군 출신뿐만이 아니라 해병대 출신 역시나 궁금해 하시는 해병대 장교들은 서로 출신이 다른 경우에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병 출신한테도 선배라는 호칭을 쓰면서 정작 장교들끼리는 자기 출신이 아닌 경우에 선배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 즉 해병대 장교들에게 있어서 선배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가, 이걸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아주 민감한 주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해병대 장교라고 말하면 간단할 것을 오늘 방송에선 굳이 사관학교 출신 소위, 또 어디 출신 소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 내용의 일부분만 보시는 경우에는 상당히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부디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시기적으로 80년대 중반의 얘기라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80년대 중반이라면 당시 한 해에 임관하는 해병대 소위들은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제주대 ROTC, 또 해관, 이렇게 출신이 딱 3개 뿐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해관 출신은 지금은 해병대 사관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5, 60년대 또 7, 8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관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소위로 임관한 86년에는 이렇게 해병대 소위들의 출신이 3개 뿐이었는데, 시기를 조금만 앞당기면 해군 제2사관학교, 줄여서 이사 출신 소위들도 있었습니다. 이 해군 제2사관학교는 77년에 임관한 1기부터 83년에 7기까지 7개 기수를 배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소위 달고 가니까 이사관학교 마지막 기수 7기 분들이 중위, 아주 고참 중이었습니다. 그럼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해병대 소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사, 제주대 ROTC, 해관, 여기에 더해서 해군 제2사관학교 출신, 이렇게 4개의 출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제가 임관한 86년 당시 소위들의 출신별 임관 순서를 보면 2월 20일경에 제주대 ROTC,
그리고 3월 말에 해군사관학교, 또 7월 말에 저와 같은 해관 출신들이 임관을 했는데, 해병대 장교들은 출신에 상관없이 군번이 순서대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해병대 장교는 군번이 숫자로 5자리, 하지만 첫 번째는 6. 그럼 2월에 임관한 제주대 ROTC 12기 소위 중에서 가장 마지막 군번이 꼴등했다는 뜻이죠. RO 12기 중에서 그분 군번이 예를 들어서 67800이라고 했을 때, 한 달 후에 임관한 해군사관학교 40기 중에서 임관 성적이 가장 좋은 1번은 67800, 그 다음에 67801. 그러면 이 군번만 놓고 보면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제 해병대로 올 때 그 1등이 제주대 ROTC 꼴등보다 이렇게 후달린다는 뜻이에요. 네? 아시겠죠? 또 해군사관학교 40기 임관 후 4개월이 지난 7월 말에 임관한 해관 71기는 저희 동기생 중에서 군번이 가장 빠른 소위가 67891, 67891입니다. 그러니까 해군사관학교에서 있고 마지막 군번은 저희가 1번 빠른 67890.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속 꼬리를 물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2년 선배까지는 그분 군번만 알면 그분이 자기 출신 동기생 중에서 대충 몇 번째 소위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해병대는 인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게 가능했겠죠. 또 86년 당시 출신별 소위들의 구성을 보면 제주대 ROTC가 약 60명, 그 다음에 임관한 해군사관학교가 30명을 조금 33명인가 그럴 겁니다. 그 수준. 그리고 7월에 임관한 저희 해관이 14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1986년 한 해에 새로 해병대 장교가 된 사람들은 총 230명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86년 그 해에 임관한 대한민국 6회 공군 해병대 소위 중에서 임관 날짜가 가장 빠른 기수, 그러니까 최고 선임이라는 뜻이죠. 그 기수가 바로 제주대 해병대 ROTC라는 사실입니다. 육군은 전국 수십 개 대학에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고, 각 대학은 2월 말에 거행하는 졸업식 날짜가 조금씩은 달랐기 때문에 수천 명의 육군 ROTC 소위들은 모든 대학의 졸업식이 완전히 끝난 3월 초에야 임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대학교는 해병대 ROTC가 전국에서 유일했으므로 다른 대학의 졸업식 날짜는 신경 쓸 필요 없이 2월 20일에 졸업식을 했다. 그러면 2월 21일이 해병대 소위 임관일, 즉 육군 ROTC 소위들보다 해병대 ROTC는 무려 열흘 가까이 그렇게 빨리 임관했다는 뜻입니다. 열흘이면 해병대 병기수로는 당시 기준으로 단 0.7기,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6회 공군 사관학교는 임관 일자가 3월 말로 똑같습니다. 3월 28일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6회 공군 사관학교의 86년 졸업식을 보면 3월 19일에 공사, 그리고 3월 26일에 해사, 또 그 다음 날인 27일에 육사, 이렇게 졸업식은 모두가 다른데 임관 일자만큼은 3월 28일인가 그때 6회 공군 사관학교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졸업식 날짜가 이렇게 열흘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참석 일정에 맞추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86년 한 해에 임관한 약 230명의 해병대 소위들, 어떻게 실무부대에 배치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과 병과까지 포함하면 복잡해지니까 저는 그냥 보병병과 소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년 당시 보병대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 해병대는 포항 1사단의 9개 대대, 이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237 3개 연대에 연대별 3개 대대, 그러면
33은 9. 뭐 이런 것까지 설명드려야 되나? 그럼 9개 대대 맞죠? 그리고 김포 2사단은 8년대가 완편되기 전이니까 한 뭐 7개 대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에 3개 대대 또는 3개 대대 플러스 또 연평도 우도에 1개 대대 그러면 총 20개 대대가 나옵니다. 맞죠? 9, 7, 3, 하나. 그런데 86년 당시에 임관한 보병 소위는 ROTC 해사 해관 총 230여 명 중에서 약 150명 정도. 그러면 이 150명 나누기 20개 대대. 그러면 대대별로 7.5명의 소위들이 배치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7.5명의 소위들이 한날 한시에 같은 대대에 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2월에 임관한 ROTC, 3월달에 해사, 그리고 7월에 임관한 해관 출신 소위들은 육군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후 각각 시차를 두고 배치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7.5명의 소위는 많으면 뭐 사람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반으로 잘라? 반은 또 1대대 가고 반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7.5명의 소위는 많으면 8명, 적으면 7명 정도가 한 해에 한 개 보병대대에 왔다는 뜻인데 여기서 가장 인원이 적은 출신은 당연히 해군사관학교. 전체 30여 명 중에서 보병은 한 20명, 2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병대대에서 해군사관학교 출신 소위는 딱 한 명, 이게 정상입니다. 그 뭐 한 명, 뭐 두 명이 가는 부대도 있었겠죠. 그리고 제주대 ROTC 소위는 2명, 2명에서 2명, 뭐 2.3명,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총 7.5명에서 해사 1명, ROTC 2명을 빼면 해관은 4.5명. 그러니까 최소 4명에서 5명의 해관 출신 소위들이 한 개 보병대대에 왔다는 뜻입니다. 뭐 3명 한 데도 있어요. 이걸 다시 3개 중대로 나누면 첫째, 해사 출신 소위가 없는 중대가 더 많았다. 둘째, 제주대 ROTC 소위는 대부분의 중대에 있었다. 하지만 없는 중대도 간혹 있었다. 셋째, 해관 출신은 어느 중대든 최소 1명 이상은 배치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해관 출신 중위도 소대장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관 출신 2개 기수가 소대장을 했고 그러면 한 개 중대에 4명의 소대장 중에서 최소 2명, 많게는 3명, 더 많은 경우에는 4명 모두가 전부 해관 출신인 경우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대장이 풀티오, 장교 4명이 소대장을 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있긴 있다고 해도 그 중에 한 명은 거의 있으나마나 공용수, 내일 모레 전역할 양반이라 당직도 열에 맨날 뭐 취업원서 뭐 호적 등본 뗀다 뭐 이런 거 핑계로 차라리 없는 게 도움이 돼요. 있으나 마나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튼 자리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이들도 그 말년이 되면 말년 병장하고 똑같아요. 잘 치지도 않고 맨날 어디가 아프대요. 아무튼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육군 장교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군은 규모가 워낙 커서 모든 부대가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첫째, 육군 소위들에게 있어서 선배라는 개념은 아주 희박하다. 즉 육군 소위들은 같은 해 먼저 임관한 소위들에게 선배라는 호칭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일소대장 또는 김소위 이렇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둘째, 육군 소위들은 같은 해에 임관을 했으면 거의 동기생, 친구처럼 말트고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임관 일자보다는
86년에 임관한 소위들은 일반적으로 82학번이니까 같은 학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해병대에서는 ROTC 출신 소위들이 소수 세력인데 반해 육군에서는 ROTC 장교들이 절대 다수, 즉 쪽수로서 대대의 초급 장교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 선배라는 호칭을 안 쓴다, 육군은. 둘째, 육군은 같은 해에 임관했으면 그냥 말 튼다. 셋째, 육군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출신이 쪽수로 밀어붙인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습이 육군의 모든 부대에서 그랬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해병대 각 부대별 모습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군 장교 출신들께서는 너무 발끈하지 마시고 일단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모습을 하나하나 해병대 소위들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병대 소위에게 있어서 선배라는 호칭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육군은 선배라는 호칭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호칭법에 대해서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육군은 비록 임관 일자가 나보다 빠르다고 해도 같은 해에 임관했으면 서로 편하게 김소위, 이소위, 일소대장 뭐 이런 식으로 친구처럼 부르지만, 해병대에서는 김소위 일소대장 이 말 뒤에 님자를 안 붙였다가는 그날부로 호박이 깨집니다. 제 아무리 같은 해에 임관을 했고 또 학번 나이가 같다고 해도 먼저 임관한 소위에게 님자를 빼고 부른다는 것은, 야, 우리 오늘부터 친구하면 안 될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한판 붙자, 다이다이 까자,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소위,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최악의 경우 이 새끼야, 김소위, 이 말하고 거의 같은 급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해병대에서. 그러니까 님자를 빼고 부르면 그날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소위가 몇 달 선임인 소위한테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걸로 봐서 80년대 중반 선임 소위한테 님자를 빼고 김소위라고 불렀던 큰 소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86년 제가 소위 달고 포항 1사단 2연대 2대대 6중대에 간 그날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얘기는 22대대 6중대에서의 사연인 관계로 저랑 같은 동기생일지라도 또 같은 22대대일지라도 중대가 다르면 저 새끼 저거 말도 안 돼, 어디서 노가리를 뭐 이렇게 제 얘기를 부정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밝힙니다. 같은 해병대일지라도 5중대와 6중대, 7중대는 분위기가 완전 딴판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나 연대가 다르면 남의 부대를 거의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긴 미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나라,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게 아니다, 저건 노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아무튼 제가 소위 달고 6중대를 가니까 선임 소대장들이 3명이 있었는데, 넘버원이 제주대 ROTC 11기, 계급은 중위. 이분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세상사에 별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저한테 너 왔냐?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넘버 2, 이분 역시나 제주대 ROTC 12기, 계급은 저랑 같은 소위. 그리고 넘버 3는 해군사관학교 40기, 역시나 소위. 그 다음 제가 넘버 4. 근데 제 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버 2부터 넘버 4까지는 3명 모두가 소위, 게다가 63년생 동갑, 학번도 82학번 같았습니다. 재수를 했거나 뭐 호적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위는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전에 해관 71기 신임 소위 4명이 우리 대대에 왔다, 이런 소문은 이미 5, 6, 7중대 소대장실에 쫙 퍼졌겠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습니다만 후임을 받을 때가 가장 좋죠.
똥개 앞둔 후임 앞에서 목소리 깔고 그 말이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딱 가니까 소위 두 명이 소대장실 책상 위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은 겁니다. 책상에 그 의자도 있고 2층 침상도 있는데 그 침상 1층이나 의자에 앉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 지들이 무슨 서부 영화 뭐 카우보이야? 그 카우보이 뭐 술집에서 이렇게 딱 하는 거야. 책상 위에 딱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못 배운 놈들처럼 껄렁껄렁. 게다가 한 놈은 담배 물고 한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필승. 근데 제 속으로는 자식이 엄청 불량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자마자 기선을 제압하겠다. 뭐 그런 뜻이겠죠. 하지만 내가 그 속으로는 모르겠어요. 척 보면 삼천리지. 내가 해병대 쏘인데. 그쪽은 아니야. 아무튼 다들 젠님들이에요. 곱상한 뭐 부잣집 막내 아들 뭐 그런 타입. 아무튼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꼼뽕 내려놓고 장교들도 이제 꼼뽕 맵니다. 쏘이들은 이등병하고 똑같아요. 아무튼 꼼뽕 내려놓고 속으로 씨발 같은 소위끼리 뭐 이거 신고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순간 고민하면서 내가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되지. 일단 신고는 하자. 그래서 점잖게 필승 똥개합 안 들었어요. 그냥 필승 신고합니다. 엄청 기분 나쁜 투로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랬더만 그 두 명의 소위들이 책상에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배치기보다 이렇게 툭 하면서 이렇게 툭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만 이거 왜 이래? 이 소위 그러지 마. 우리끼리 뭐 무슨 신고야? 그러는 거예요. 응? 내가 보니까 이 양반들이 무척 당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창피한 얘기인데 이게 나중에 한 건데요. 한참 지나서 이제 친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술 먹으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왜 저한테 신고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린 귀엽고 아주 순진한 그런 소인 줄 알았는데 그때 어디서 산적 같은 시커먼 새끼가 들어오더라고. 사회에서 엄청 놀았을 것 같아. 우린 진짜 이 소위 보면서 무슨 월남 청룡 소위가 이게 월남전 끝나고 이제서야 왔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이러더라고요. 진짜예요. 사실 제가 그때랑 지금이랑 얼굴이 좀 시커멓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성질을 그 해병대 곤조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살이 쪄서 좀 부드럽게 보이지만 그때는 몸무게가 64kg 날라다녔다니까요. 공중부양?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신고식은 생략. 그 다음 순서는 이 두 명의 선임 소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뻔하죠. 고향은 어디, 집이 어디냐, 또 학교 술은 좀 마시냐, 뭐 그런 내용. 그때 내가 대답할 때마다 리액션이 이게 엄청 좋더라고요. 내 말끝마다 그래, 그래서 그 다음 아니 씨발 우리 집이 서울 마포라고 하면 됐지. 무슨 동 몇 통 몇 방까지 얘기를 해야 돼? 넘버1 넘버2는 제주도, 넘버3는 청량리. 내가 마포 어디라면 알아? 지들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저 역시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 전에 그 두 명의 소위들 기수 뭐 이런 건 뭐 자기들이 소개를 했으니까 제가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3월 말에 임관한 해사 40기가 자기보다 한 달 먼저 임관한 제주대 ROTC 12기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말끝마다 선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 달 차이 가지고서 선배라고 그래. 그냥 김소희님 아니면 일소대장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지. 선배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선배야. 같은 63년생의 82학번인데 또 계급도 같은 소이잖아. 이건 육군식이었구나. 거듭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때 뇌리를 스치는 생각.
병들은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뭐 득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병들은 한 달 선임이면 2기 선임, 4개월 차이면 무려 8기 선임. 이게 해병대구나. 역시 해병대는 기수야. 63년생 8학번. 그런 걸로 맘먹으면 안 되겠다. 3월에 임관한 해사 40기가 2월에 임관한 ROTC 12기한테 선배라고 부르니까 7월에 임관한 나는 2명의 소위한테 무조건 선배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개과천선했다. 이건 거기에 쓰는 말, 아까 그 득도가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 얘기와 관련해서 저는 두 개의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역 시절 다른 연대 동기생과 포항시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저의 이런 호칭법이 뽀록난 겁니다. 아니, 이 뽀록났다는 것은 내가 숨기려고 했는데 들킨 경우. 하지만 이거는 제가 무심코 한 말에서 동기생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랬죠. 야, 우리 중대에는 말이야, 해사 40기 선배하고 RO 12기 선배가 있는데 사람 그 양반들 괜찮더라. 니네 중대는 그 뭐 40기 뭐 12기 선배들이 좀 괜찮냐? 꼴통 없어? 그랬더니 이놈들이 하는 말이, 야, 이 새끼야, 너 사관학교 나왔어? 아니면 제주대 나왔어? 너 임마 해관 71기잖아. 어떻게 해사하고 ROTC가 네 선배냐? 이 새끼 이연대 이대대 그 지랄 같은 데 가더니만 애가 맛이 좀 갔네. 그러면서 지들끼리, 야, 오늘 술값은 우리가 내자. 이 새끼가 아무래도 많이 맞아서 이러는 것 같아. 아유, 이거 이주석이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런 거예요. 미친 새끼들. 불쌍하긴 자식아, 다 안 돌았다. 우린 그렇게 불렀어. 그게 이대대 육중대의 불문율이야, 임마. 네? 술값 내줘서 고맙다. 물론 이제 속으로 그랬죠. 뭐 이랬던 이제 뭐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동기생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나 선임 소위들을 육군식으로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 그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일소대장님, 이렇게 님자를 붙였다는 거죠. 공식 직책. 그러니까 일소대장님이라는 호칭과 김소위님이라는 이 두 개의 호칭 사이에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해병대에서 공식 직함 대신 김소위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새끼가 요게 조금 지나면 맘먹겠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아주 도발적인 호칭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김소희님이 아주 인간 수양이 덜 된 사람 같으면은 날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끼 김소희가 네 친구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은, 이건 제가 어느 정도 실무 생활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해관 출신 선배 앞에서 해관 후배가,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전 71기인데 69기나 70기 선배 앞에서 다른 출신 선임 장교들을 얘기할 때 그들을 선배라고 얘기하면 같은 해관 출신 선배한테 후배는 호박이 깨질 수 있다. 또 그날 밤 해관 후배의 기수들은 집합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대대가 아닌 다른 대대, 다른 연대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럼 80년대 중반 해병대 초급 장교들에게 있어서 선배라는 호칭은 일단은 출신이 같은 선임 장교들에게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김포나 백령도 또 포항에서도 다른 연대,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 동기생에게 확인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는 출신에 상관없이 같은 해에 임관한 선임 소위에게도 선배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 동기생들이 선임 소위들에게 비록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일소대장 김소희 이렇게 불렀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님자를 붙였다는 겁니다. 왜? 해병대잖아요. 육군이 아니, 나 지금 해병대 얘기하고 있다니까. 참나. 그런데
선배라는 호칭을 같은 출신들 간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실제 군대 생활에서는 상당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왜? 만약에 해관 출신이 사관학교 출신한테 선배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관학교 출신 후임 장교들 또한 해관 출신 선임 장교에게는 선배라는 호칭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관학교든 ROTC든 후임 장교들은 무조건 해관 출신 선임 장교에게도 선배라고 호칭한다는 사실. 그럼 해관 출신은 야 임마 내가 네 선배냐? 나 사관학교 아니야. 나 제주대 나온 거 아니거든. 이렇게 대답해야죠. 근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사관학교 출신 만약에 나를 이중인님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그날 밤 곡소리 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맞으면요. 그렇게 저 장군 심사하고 막 그러려고 하면 신체가 좋아야 되잖아요. 진급하고 그러면은. 근데 쏘이 때 그렇게 맞아버리면 걔 장군 안 되는 거예요. 인생 망가지는 거지. 아무튼 그날 밤 곡소리 이상이 날 수 있어요. 어디서 이 새끼 이중이니? 아무튼 남들에게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는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보면 해관 출신에게는 뭔가 좀 색다른 딱히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해관끼리의 프라이드 그 5, 60년대 한때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저희 때는 왠지 해병대 곤조 같은 아니면 무슨 뭐 꼬장을 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해관끼리의 프라이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듣는 분에 따라서는 아주 민감한 내용 따라서 해병대 초창기 그러니까 6.25 전쟁 중인 1951년 2월에 임관한 해관 3기 이분들은 총 180명인데 쏘이가 180명이에요. 그때 6.25 전쟁통이니까 이 중에서 무려 10명의 장군이 나왔는데 이분들과 비슷한 전쟁통에 해병대 소위로 임관한 해군사관학교 출신은 해사 3기생의 정태석 장군을 포함한 단 2명, 해사 4기 역시나 2명, 그리고 해사 5기 1명, 또 해사 6기 역시나 최기덕 장군 1분. 즉 해관 3기 한 개 기수가 무려 180명에 달했던 시절이요. 근데 해관 출신을 제외하면 다른 출신 장교들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던 그 시절에만 있었던 해관만의 프라이드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좀 민감한 내용이지만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추측합니다. 너무 이렇게 틀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뭐 꽈서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 해군사관학교나 ROTC로 임관한 소위들의 기수를 해관 기수로 환산해서 해관 30점 몇 기, 또 해관 40점 몇 기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하면 제가 서두에 육군 장교들과 비교해서 해병대 장교와 다른 세 가지 즉 이 선배라는 호칭의 문제 그리고 같은 해에 임관하면 육군에서는 그냥 말트고 편하게 지낸다 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출신이 육군은 쪽수로 밀어붙인다 이걸 비교해 보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선배라는 호칭의 문제 또 같은 해에 임관했을 때 어떻게 선임 장교를 부르는가 이 문제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도 쪽수는 먹어준다는 그런 육군의 얘기와 관련해서 해병대 역시나 한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해관끼리의 프라이드 이걸 언급하면서 제가 해관 출신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시절에 그 사연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해병대 장교 사회에서 이 선배라는 호칭은 현역 장군이 예비역 병장에게 선배라고 호칭하는 것만큼
만큼이나 해병대의 아주 좋은 전통이 확실합니다. 비록 한때 일부 부대에서 이 선배라는 개념이 오도되고 왜곡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감히 이거야말로 해병대 장교들이 출신의 구분 없이 계승해야 될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봅니다. 또한 해병대 병들이 15일 또는 한 달만 늦게 입대해도 그 선임에 대해서 깍듯이 대우하는 해병대 기수, 이거는 장교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아주 좋은 역시나 해병대 전통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해병대 이 기수는 이 기수 문화는 유사일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서열, 뭐 이런 순서, 이런 불문율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자님이 제 아무리 인의 예지 뭐 도덕 이런 걸 강조하고 지금까지 2500년 이상 뭐 유학 유교 뭐 그렇게 떠들어봤자 지 부모를 패고 뭐 그런 후레 자식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근데 해병대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공자의 논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해병대에 입대해서 자기 기술을 갖는 게 인간의 도덕성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 공자님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또 뭐라고 하는 뭐 그런 분들 계시겠네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해병대 기술 문화가 어때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해군사관학교 41기 이후 또 제주대 ROTC 13기 이후 무조건 저한테 선배라고 호칭하는데 좋지 않아요? 참 좋던데. 근데 같은 해에 임관한 해사 40기하고 ROTC 12기한테는 뭐 수십 년 전 소위 중2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선배라고는 부르는데 솔직히 님자는 안 붙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선배 이렇게 대충 맞먹는 거죠. 뭐 같이 들고 가는데 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중2 고참 때 해사 40기한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권 선배요. 이렇게 요자 붙여서 불렀다가 그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하사들 그분들을 이제 소위 중이들 소대장들이 선임 하사예요. 왜 님자 붙였다간 선배들한테 걸리면 개박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님자는 못 붙이겠고 그렇다고 그 삼축볼 때는 그 고참 하사들 산적 같은 분들을 내가 어떻게 선임 하사관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임 하사요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해사 40기한테 저부터 4개월 선임이죠. 권 선배요. 성이 권 씨예요. 이렇게 불렀더니만 그 양반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막 폭발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냥. 이게 꼴통 71기 후배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때 그건 넘어가시고 아무튼 저기서 웃으면 안 되지. 타지에서 그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엄청 고생 많으셨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소식 듣고 있습니다. 제가 희덕거리고 그랬는데 솔직히 눈물 납니다. 권 선배님 귀국하셨다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보시죠. 얼마 전에 그 이승도 사령관을 잠깐 뵌 적이 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랬더만 뭐 곧 돌아오신다고. 뭐 아무튼 언제 한번 보시죠. 저한테 빌려준 술값 그 돈 작지 않은데 그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동그라미 하나 더 쳐야 될 것 같은데. 참나. 아무튼 오늘은 말미에 모처럼 개인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해군사관학교 40기 전후에 있는 분들이라면 방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병대 장교 출신에 상관없이 선후배들의 좋은 전통은 영원히 유지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